이번 시간에는 이제 2강 신호 및 특성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먼저 오늘 2강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유형을 갖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임펄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펄스 함수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 자, 임펄스 함수를 또 다른 말로 델타 함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함수나 또는 델타 함수에 대해서 수식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로서 출제된 유형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질에 관련된 부분이죠. 성질에 관련된 부분. 자, 그런데 우리가 컨버전을 갖다 했을 때 우리가 연속적인 신호를 갖다가 컨버전을 하면은 결국은 델타 함수하고 컨버전 하면 이산적인 신호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성질을 갖다가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컨버전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컨버전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 시불변이라는 부분,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옳지 않는 문제 이런 유형이요. 그 다음에 신호의 ফু리에 변환을 했을 때 그림이 이제 주어지고 그때 에너지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구할 때는 시간 영역의 에너지나 주파수 영역의 에너지나 서로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서발의 정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파악을 갖다 보게 되면은 선형 시불변에 대해서 이제 백색 잡음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백색 잡음은 이제 뒤에서 제가 다루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 잡음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하라. 우리가 백색 잡음을 갖다 볼 때 여기서 밀도라는 얘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은 결국은 여기에서 어떤 대역폭을 갖다 곱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 가는 거죠.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커저 시스템과 non 커저 시스템이 있는데, 자, 그 시스템의 식을 갖다 보고서 커저인지 non 커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계식을 갖다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의 속도를 묻는 문제.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나중에 유전율하고 그 다음에 투자율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때 유전율과 투자율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신호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파수 성분들에 대해서 특징을 갖다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이제 무회국 전송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무회국 전송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무회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무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크기는 일정해야 된다. 크기는 일정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선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선형적 변화. 자, 그래야만이 무회국이다. 자, 이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무회국 전송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필터의 특성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달함수 특성을 갖다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잡음지수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종합잡음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다라는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많은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된 그런 경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유형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유형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거기 한번 적용시켜서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특이함수 부분들이죠. 특이함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임펄스 함수인데요. 임펄스 함수는 상당히 중요하고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임펄스 함수에 대해서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혼동되죠. 어떤 임펄스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시간 함수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그럼 여기서 이 화살표 표시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떤 개념을 갖다가 가지고 있냐면 화살표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크기가 바로 무한대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게 돼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 그래서 이건 그냥 1인 거고요. 이때는 펄스 폭이 제로에 가깝고 진폭이 무한대인 임펄스 함수를 갖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요, 바로 면적이 1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면적이 1이다. 자, 그래서 그냥 1이다. 그러면 이것은 진폭이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임펄스 함수의 면적이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 특성을 갖다가 보게 되면 면적 1이다. 또 하나.